안녕하세요. PPM 의료기관 결핵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의료기관 결핵 감염 관리와 결핵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할 순서는 첫 번째는 의료기관 결핵 감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료기관의 결핵 감염 예방 방법, 그리고 개인 호흡 보호 장구,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결핵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나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결핵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는 면역 억제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결핵에 감염되면은 중증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서 결핵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의료기관 내의 결핵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결핵 진단적 감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진단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환자가 자기가 결핵인지 모를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호흡기 예절을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공기맥에선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코로나19도 호흡기로 전파되는 공기맥에선 감염병이죠.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걸 할 때는 일회용 티슈로 코와 입을 가리고 가래는 휴지에 담아서 휴지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대로 휴지가 없을 때에는 기침 예절이라고 해서 그림과 같이 기침할 때 팔뚝의 안쪽 면에 대고 기침을 함으로써 공기맥에선 감염병이 주위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게시물, 이와 같이 판넬 같은 걸 이용해서 호흡기 예절, 기침 예절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부착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의 전염성은 결핵으로 진단되기 직전에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결핵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핵을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결핵균의 전파를 차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은 신속한 결핵 진단을 위해서 객담 결핵균 검사와 엑스퍼트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서 양성일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담당 의사나 관리 담당자에게 빨리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 진료 지침에서도 호흡기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객담 결핵균 검사를 시행하고 도말 양성일 경우에는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병원에서는 검사실에서 결핵균 양성이 나오면은 결핵 검사 오더를 낸 담당 의사들에게 이와 같이 문자로 SMS 서비스를 보내어서 조기에 결과를 알려주고 조기에 치료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담 채취 시의 결핵균 전파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기침할 때 결핵균이 분비되기 때문에 결핵균 검사를 위해서 가래를 뱉을 때 결핵균이 주위에 퍼뜨릴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결핵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결핵균 진단을 위해서 객담 채취를 할 경우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체담실 또는 헤파 필터와 같이 국소 배기 시스템을 갖춘 체담 부스에서 객담을 뱉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담 부스를 시설을 가지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환자들이 그냥 복도나
화장실에서 객담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결핵균의 전파 위험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음압시설을 갖춘 체담 공간에서 객담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갖출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실외,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가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객담을 채취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결핵이 진단되기 전이라도 결핵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격리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결핵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는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음압시설이 있는 격리실에서 격리를 하고, 음압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화장실과 세면실을 별도로 갖춘, 그리고 외부 환기가 잘 되는 1인실에 격리를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결핵이 확진이 되기 전이라도 격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핵이 진단되지 않으면은 이제 격리했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핵이 진단되기 이전이라도 그리고 나중에 결핵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결핵이 의심되어서 격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결핵 격리와 똑같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볼 때 이제 결핵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일단 격리하고 객담 검사에서 결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압 격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보다는 이제 압력을 낮게 함으로써 밖에 환자로부터 나오는 객담이 결핵균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시설을 음압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음압 격리실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출입할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전염성이 있을 동안에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병실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제 개인 보호 장구인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핵 환자가 격리하고 있을 경우에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말 양성일 경우에는 최소 2주간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호전을 보여야 하고, 객담 검사에서 대개는 이제 24시간 이상 3번 객담 검사를 시행해서 음성이 되었을 때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주간 격리하였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기에 전염성이 있다고 하면은 격리 기간을 더 늘려야 하겠습니다. 도말 음성 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1주간 격리를 하여야 하고, 임사적으로 호전이 되었을 때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 격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결핵 환자 격리를 위해서 음압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무리 이제 음압시설에 격리하더라도 입원 환자들에게 전파시킬 위험성이 100%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기간이라도 환자 상태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집에서 재택 격리로 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 격리를 하더라도 그 환자의 집에 6세 미만의 소아가 있거나 에이즈와 같이 면역 억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 격리를 하지 말고 이제 입원 격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집 내에 이제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이 있을 경우에 재택 격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핵이 진단되더라도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집 내에 독립된 공간이 있고 환자 상태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는다면은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N95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N95 마스크는 결핵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핵균에 이제 침투하는 것을 거의 95% 이상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 주위에 있는 의료인들이나 보호자들은 이제 N95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핵 환자는 이제 N9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요즘 이제 많이 쓰는 일반 마스크 또는 서지컬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일반 마스크는 결핵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바람으로 새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핵 환자 주위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일반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예방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핵 환자 주위에 있거나 의료진들은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N95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결핵 환자는 이제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서 기침할 때 에어로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핵 예방법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으로 가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복 결핵 감염 검진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핵 검진은 이제 흉부 엑스선 검사가 되겠죠.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흉부 결핵 엑스레이상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객단 검사를 이제 추가로 시행하는데, 결핵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T 또는 이거라 방법으로 결핵 검진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이거라 검사 방법을 하고 있죠. 이거라에서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은 이제 결핵 감염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이제 경과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 결핵균에 노출되었지만은 이제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이제 결핵이 균에 감염이 되었지만은 이제 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이제 레이턴트 TB 인펙션, 이제 잠복 결핵 감염이라고 합니다. 잠복 결핵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핵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예방적으로 함으로 해서 결핵 발생을 이제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잠복 결핵 감염 검사와 치료 대상자를 크게 네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군은 이제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되겠죠. 대개는 이제 호흡기 내과, 병동이나 외래, 기관지 내시경실, 결핵균 검사실,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 클리닉, 이와 같이 결핵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1군이 되겠습니다. 2군은 이제 결핵 감염이 높은 부서에는 이제 근무하지는 않지만은 신생아실이나 이제 중환자실, 그 다음에 장기이식 병동 등 이게 결핵에 취약한 면역 억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제 부서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핵에 감염될 위험성이 적지만은 결핵에 감염되면은 결핵이 발생하면은 주위에 면역이 약한 사람들에게 결핵을 퍼뜨릴 위험성이 큰 그룹을 2군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진은 3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원에 종사하는 사무직이라든가 경비 이런 종사자들은 4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초회 검진은 이제 처음에 그 직장에 채용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주기적인 검진은 제 1군과 2군에 대해서만 이제 주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3군에 대해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4군에 대해서는 이제 주기적인 검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초회 검진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회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은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2군 이제 면역 억제 환자를 진료하는 부서에서 잠복 결핵 감염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결핵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치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초회 검진에서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매년 검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1군과 2군에 있는 그룹에서는 의료진들은 이제 매년 검사를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이제 음성이 되었다가 추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최근 감염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결핵 환자가 발생할 수 있죠. 대개는 이제 결핵인 줄 알고 격리된 사람일 경우에는 이렇게 접촉자 검진을 따로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결핵인 줄 모르고 의료기관에서 다른 원인으로 입원해서 이제 다인실에서 치료하고 있던 사람이 추후에 이제 결핵으로 진단됐을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핵이 전파되었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접촉자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자 검진은 이제 결핵 환자의 접촉력,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그러면 접촉 기간에 따라서 검진하는 방법은 다양하도록 하는데, 대개는 이제 역학조사는 이제 보건소와 이제 협의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접촉자 검진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접촉자 검진 방법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고 결핵이 있는지 확인해서 결핵이 의심이 되면은 이제 객단 검사 등을 시행을 하고요. 이제 결핵이 의심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시행하고, 음성이면은 추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성이 나오면은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잠복결핵으로 진단이 되면은 치료 방법은 아이나 리판핀 3개월, 리판핀 4개월, 또 아이나 9개월을 치료하고 있는데, 치료 기간이 짧은 아이나 리판핀 3개월을 일반적으로 권고합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치료는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지 강제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잠복결핵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추구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결핵이 발생하지 않는지 이제 관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결핵 이제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이제 요양기관이 이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이제 타당성,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이제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평가를 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평가 항목은 이렇게 굉장히 36가지 정도로 많은데, 2017년부터 결핵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2020년에 대해서 3차 결핵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상 기관은 결핵 산정 특례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층구가 발생하는 모든 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상급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이제 의원까지 하게 되고요. 평가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평가 지표가 총 7가지가 되는데요. 진단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도말 검사 실시율, 배양 검사 실시율, 핵상 정폭 검사 실시율, 약제 감수성 검사 실시율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전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0%다 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초치료 처방 준수율 있는데, 이 부분도 초치료 준수율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 관리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한 달 간격으로 이제 매달 이제 방문하는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되게 권고하기로는 매달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부작용 상담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제 치료 수능도가 높은데, 이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결핵약을 2달치, 3달치 이렇게 주면은 환자가 2달마다 3달마다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지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방문하면은 이제 1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달 환자를 방문하도록 해서 하면은 이제 이 지표는 이제 완성되도록 100% 만족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방문한다고 해서 점수를 좋은 방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만 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처방 일수라는 것은 결핵 신환자들에 있어서 180일, 6개월 동안 이제 처방을 할 경우에는 100%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환자들을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치료할 경우에는 100% 이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시고, 가능하면은 모든 결핵 환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그렇게 교육 상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제 처방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180일치를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자 관리할 때 하면은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결핵 감염 관리와 결핵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